안녕하십니까. 원영의장의 명리산책. 오늘은 제79강 지난 시간에 정관격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오늘은 실제의 사주를 놓고 정관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용신은 어떻게 잡는가, 또한 대운의 흐름을 보고 이 사주 주인공의 인생 행로를 나름대로 간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들으신 정관격의 이론적 근거를 좀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사주의 예를 네 명조를 드러놨습니다. 근데 요 첫 번째 사주는 남자의 사주고 2번, 3번, 4번은 여자, 곤명에 해당이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 사주의 예를 드는 것은 현재의 실존하는 인물이나 또는 제가 개인 상담을 통해서 살펴본 사주는 예로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 의뢰자와 저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일을 공개 광자에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사주에서부터 정관격이 어떻게 성립되고 용신은 어떻게 잡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간단한 이 사주의 주인공들의 삶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1번 사주는 건명입니다. 남자의 사주예요. 대개 우리가 건명이다, 곤명이다 라고 써놓지 않더라도 이게 남자의 사주인가 여자의 사주인가는 대운의 흐름을 보면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연간이 양일 때 순행하고 연간이 음이 되면은 역행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남 음년은 미래절로 순행하고 음남 양년은 과거절로 역행한다 라는 것이 이 대운을 정하는 법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사주 보니까요, 계축년에 갑인월에 기미일에 무진시를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주의 주인공은 이 기토일간이 되겠지요. 내격은 일간과 월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인에는 암장에 무, 병, 갑이라고 하는 암장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이 무병갑 중에서 무토도 투출했고 갑목도 투출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격을 정하는 법에 이엔 설명을 떠올려 보면 일간의 비경겁은 격으로 잡지 않는다. 그런 우리가 격을 정하는 그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토의 투출은 의미가 없어요. 격을 잡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이 인의 본기인 갑목이 이 월간에 투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투출한 갑목과 일간의 관계를 살펴보니까
목극, 토, 음양이 다르죠? 정관격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격을 정하는 거예요. 월시 암장간 중에서 어느 것이 투출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이렇게 두 개가 투출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본기 우선의 원칙도 적용이 되고, 또한 일간의 비경겁은 격으로 잡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지가 연간이 음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대운의 흐름을 보니까 역행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아, 이것은 남자의 사주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격이 정관격이다 라는 것이 정해졌습니다. 정관격이다. 우리는 이 정관격이라는 것이 정해졌다면 상담자와의 통변 과정에서 이 정관이 나타내는 성정이 있습니다. 그 성정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 사주를 진행해 나갑니다. 가능한 한 그 상담자에게 좋은 의미의 정관의 작용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정관의 작용도 사주가 신강하냐 신약하냐에 따라서 장단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의 경우에 세력을 보기 위해서는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인수와 비견겁을 하나의 테두리로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런 테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축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비견이 놓여 있습니다. 등령은 하지 못했지만 득지하고 세력이 3개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러한 사주의 경우는 약화 위강의 사주다. 결론은 신강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간목 정관을 용신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용신이 됩니다. 그럼 간목이 용신이라고 할 때 이 간목은 옆에서 계수가 생을 해주고 있죠. 용신은 튼튼할수록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신이 약하면은 매사에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이 밑에서 받쳐주고 옆에서 괴수가 간목을 생해주면 이 간목이라고 하는 용신은 강건한 육체와 정신으로 이 기토의 운명을 끌고 나갑니다. 이때 이 괴수를 우리는 희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신을 생해주는 자를 희신이라고 합니다. 기쁠 희자를 쓰죠. 그래서 수생모 해줘서 용신이 튼튼하고 밑에서 또한 간목의 뿌리 역할을 튼튼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그런 신강한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격은 정관격이고요. 용신은 월간의 투출에 있는 간목이 되며 계수는 그 간목을 생하는 희신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격과 용신이 정해지면 우리는 대운과 세운을 살펴서 그 운의 기량과 흉함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 사주의 지지의 흐름을 보니까 수기가 초반에 들어와서 이렇게 계축, 임자, 신해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요점을 적어 놨는데요. 자, 인중 간목투출 해서 정관격, 신강한 이유로 정관을 용신으로 쓰고 계수는 희신이 된다. 대개 용신이 정관이 된다든지 평관이 되면은 관직으로 나아가는 성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관과 평관의 경우 좀 구분을 짓는다면 현대사회에서 정관은 공무원이라고 불리우는 직종이 주로 될 것입니다. 급수가 있죠. 9급서부터 쭉 올라가서 우리가 서기관도 되고 차관도 되고 장관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이나 관직을 갖는 경우에는 이렇게 시험을 치러서 나아가는 정관 성향이 있는가 하면 선출직이 있어요. 투표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관직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선출직에는 평관성이 맞고 임명직에는 정관성이 맞다. 물론 절대적이다라고는 얘기하기 어렵지만 그러한 성향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토 일주는 초반에 운이 좋았어요. 수운이 와서 희신에 작용을 합니다. 목을 생해주는 것이죠. 용신을. 그래서 이 시기에 잘 나가서 이사관까지 지혜에 도달했는데요. 여기에 이 금운이 오게 되면서 이러한 금운이 오게 되면서 용신이 위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용신이 간목인데 여기 금이 와가지고 금극목을 해요. 또 이 경금 같은 경우에는 갑경충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여기 유금, 신금 이런 것들이 이렇게 토생금으로서 이렇게 토생금이 됨으로써 금의 기가 강합니다. 이 강한 금기가 용신 간목을 치게 되니까 용신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됨으로써 이 기토 일주는 처음에 벼슬길에 나아가서 이사관까지 이르렀지만 이 중반,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면서 그 직업에 대한 해이를 느껴서 낙향을 하게 되는, 결국은 그 직업을 떠나서 낙향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운이, 이 사람의 운이 여기까지가 좋고 여기는 용신을 가는 운이 돼서 좋지 않음으로 해서 이 술이라고 하는 변화를 보이는 요 운에서 이사관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격구 용신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격과 용신을 바로잡으면 울로의 흐름은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을 정확하게 보는 데 있어서는 저는 이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격국 용신에 대한 강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주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명입니다.
곤명이라고 했어요. 정유년에 나고 이민월에 태어났습니다. 신사일주고요. 병신시가 됩니다. 여기서 신금이 이 사주의 주인공이죠. 그런데 인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등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라고 하는 것은 금의 생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경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와 신 그리고 이 유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금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의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등령은 되지 않았지만 득지 득세로 인해서 신강한 사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사주 역시 관을 용신으로 쓰고 싶습니다. 근데 천간에 보니까 여기 인에서 투출한 병화, 그래서 정관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병화가 있어서 이것으로 격을 잡았어요. 그래서 정관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연간에 보니까 평관이 또 있어요. 그래서 관살이 혼잡되어 있습니다. 여자 사주고 해서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명을 살필 때 천간에 이렇게 관살이 혼잡되어 있으면 어떤 분들은 두말 않고 재혼지명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의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 병화라고 하는 정관과 정화라고 하는 평관이 있을 때 그 놓여 있는 환경을 보시면 이때 이 정화는 정임 합의됩니다. 천간 합의돼. 그래서 정임 합의돼서 본래의 정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정은 잊어버리고 정임 합화 목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니까 혼잡되어 있던 관살이 제거됐어요. 다시 말하면 평관이 제거됨으로써 이 시천간에 놓여 있는 병화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용신의 혼잡이 없습니다. 자, 이 병화가 정관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관살 혼잡이 되어 있을 때 어느 한쪽을 합으로서 또는 충으로서 제거를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거살유관, 또 여기는 평관을 제거했기 때문에 거살유관이라는 말을 썼죠. 그러나 정관을 제거하고 평관을 남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거살유관이 아니고 거관유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덮어놓고 천간에 관살이 혼잡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재혼지명이니 하는 그러한 무서운 말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관살이 혼잡되었을 때에는 거살유관이 되었는가 또는 거관유살이 되었는가를 갖다가 분명히 살피셔야 합니다. 관살이 3개가 있을 때에도 거류서배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역시 단일한 관살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여명이 되기 때문에
음간이 돼서 대운이 과거절로 미래절로 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묘진에서 목의 기가 작동하고 여기서는 사오미라고 하는 화기가 작동을 합니다. 이때 이 신금일주는 병화가 용신이 되기 때문에 사오미운은 용신운이 되고 여기 목은 희신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이 좋아요. 운이 좋아서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무신, 기유하고 금운이 진행이 된다면 그때는 내가 신강한데 더 이상 필요 없는 비겁운이 들어오는 것이죠. 이분의 경우는 이 사오미 운에 귀부인에 이르렀다. 이것은 이 부인의 남편이 관직으로 잘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여기에 인사신이라고 하는 사명이 있는데 이 인사신을 놓고 있는 이 남편의 지인은 제가 봤을 때 단순히 행정 업무만 보는 그러한 남편이 아니라 어떤 권력을 쥐고 있는 부하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인물의 남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살이 놓여 있어서 무조건 나쁘다, 흉하다고만 보지 마시고 어떠한 평관의 그런 작용을 하게 될 때에는 이 형이 기란 쪽으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래서 부인의 사주인데 인생도 순탄하고 남편도 잘 돼서 남편의 지만큼 또 귀부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주가 되는 것이죠.